우리는 왜 그토록 가까우면서도 서로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섬처럼 살아갈까요? 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명백한 진실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심지어 불쾌한 것으로 치부되곤 할까요?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우리 각자의 경험이 수없이 증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남자와 여자가 가치뿐만 아니라 본성, 동기, 욕망까지도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성찰의 시간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이 되며 어딘가에서 방황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회적 가면, 정중한 기대치 아래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태고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심리적 패턴들입니다. 이 원초적인 힘들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리고 끝내 오해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융은 이 거대한 힘을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원형이 바로 아니마, 즉 남성의 정신 안에 내재된 여성적 이미지입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이 여성을 생물학적 본능의 렌즈로 바라보았다면 융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믿는 것,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의 대부분이 이성적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사라는 무의식적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반사해주는 이미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융에게 이것은 왜 수많은 관계가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설명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한 남성은 한 여성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즉 어린 시절의 경험, 신화, 꿈, 그리고 집단적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 내면의 여성성을 봅니다. 그는 한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상징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 그 환상을 꿰뚫는 순간 깊은 환멸이 찾아옵니다. 이 투사는 심리가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투사된 이미지를 실제 그 사람 자체라고 착각하는 순간 위험은 시작됩니다. 융은 현대사회가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인 사랑, 이상화된 관계, 영원한 궁합과 같은 환상을 믿도록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는 의식적인 통제를 훨씬 뛰어넘는 힘으로 서로 충돌하고 이끌리고 밀어내는 무의식적 에너지를 각자 내면에 품고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투사와 사랑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융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코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복잡하고 심오했습니다. 그는 여성을 단순히 본능이나 생물학의 산물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성을 자연, 달, 육체, 그리고 무의식의 신비와 연결된 심오한 정신적 힘의 구현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할 때, 즉 여성을 오직 치유자,
영감의 뮤즈 혹은 구원자로만 볼 때 그들은 여성에게서 온전한 인간성을 박탈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 자신 역시 심리적 미성숙에 더대 갇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면의 여성성을 통합하지 않고 숭배하기만 하는 남성은 영원히 소년으로 남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구조를 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관계를 맺는 대신 낭만화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 투사의 대상이 된 여성은 종종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한 적 없는 무거운 짐,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환상이 되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근원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증오나 불평등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남성들이 여성을 여신이나 적이 아닌 그들 자신만의 그림자와 욕구, 본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바로 심리적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 남성이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먼저 자기 내면의 여성성과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운명의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림자 작업을 필요로 하고 우리 사회가 온갖 세련된 각본과 낭만적인 서사로 결코 준비시켜주지 않는 종류의 정서적 정직함을 필요로 합니다. 남성의 정신이 오해된 아니마에 시달린다면 여성의 정신은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성 이미지와 씨름합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투사하는 것과 똑같이 여성들도 남성에게 힘, 구원, 안정, 혹은 위엄과 같은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이 거울과 같은 투사는 서로를 향한 강렬한 끌림의 연료가 되지만 동시에 끝없는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융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마침내 환상과 투사를 넘어 개성화라는 긴 여정 위에 선 온전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만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의 환상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합니다. 칼 융은 남자와 여자가 문화와 사회화에 의해 완전히 조각되는 백지 상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더 오래되고 더 깊으며 마주하기 더 어려운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 경험, 그리고 신화에 의해 우리의 정신에 각인된 원형적 힘입니다. 융에게 남자와 여자가 심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 생물학적 충동, 그리고 무의식적 이미지가 행동을 형성하는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방식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을 무시할 때 우리는 더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길을 잃고 더 충동적으로 변하며 우리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융의 모델에서 여성은 피상적인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신비, 감정의 직관, 그리고 달, 대지, 자궁과 같은 상징적 지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빛과 논리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능과의 이러한 연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융은 남성들이 종종 통제의 환상에 유혹당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감정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녀 모두 균형을 잃을 때, 즉 의식적인 마음이 그 아래에 놓인 무의식에 지배당할 때 고통받습니다. 여성에게서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는 차가운 합리성, 날카로운 비판 또는 소유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서 억압된 아니마는 감정적 혼돈, 투사 또는 의존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힘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유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고 말하는 것, 욕망이나 끌림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필요, 원형적 갈망, 그리고 말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에 의해 움직이는 정신의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융은 남성들이 종종 위대함을 추구하는 이유가 단지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정복하고 발명하려는 충동은 종종 감정적 통합의 부재에 대한 보상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아직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돌려 세상에 투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부드러움, 아름다움, 보살핌 또는 직관을 구현하는 여성에게 깊이 끌리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들이 매력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특성들이 자기 내면에 결핍된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여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상징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역학관계는 심오한 오해를 낳습니다. 한 남성은 한 여성의 감수성, 차분함, 영혼의 깊이를 이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외부로 투사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고 투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는 종종 실망이나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녀가 변했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환상이 변한 것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투사의 철회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각자가 상대방을 구원자나 대상이 아닌 자신만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동료 영혼으로 바라보는 진정한 관계의 관문입니다.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성들 역시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적 원형을 투사합니다. 아니무스는 종종 아버지의 이미지에 의해 형성되고 나중에는 힘, 지성, 보호, 목적이라는 문화적 이상이 주입됩니다. 여성은 이미지를 반영하는 남성을 만났을 때 강렬한 끌림을 느끼지만 이 역시 그 남성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무의식에 사는 내면의 원형에 대한 것입니다. 남성이 완벽한 여성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때 좌절하는 것처럼 여성 또한 그 남성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감정적이 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 환멸을 느낍니다. 그녀는 영웅을 원했지만 한 명의 인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융은 결코 이러한 패턴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질 때 그것들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억제되지 않은 본능은 우리를 사랑이 아닌 투사와 실망, 그리고 원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융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성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으며 오직 이 반대되는 것들을 인식하고 통합하고 존중함으로써만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서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평생의 여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투사를 회수하며 더 이상 상대방이 당신의 상처를 짊어지고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당신을 완성해주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본능과 환상의 고리에 갇혀 내면의 갈등을 영원히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해내는 사람들, 감히 자신의 정신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구원이 아닌 거울로, 전쟁터가 아닌 온전함으로 가는 길로 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랑이 전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상호 이해도, 깊은 영적 연결도, 심지어 의식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대다수가 경험하는 사랑은 투사라는 단어로 더 정확하게 묘사됩니다. 무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투사는 너무나 강력하고 매혹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쪽,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마주한 것은 다른 인간에게서 반사된 자기 자신의 정신의 얼굴입니다. 한 남성에게 이 투사는 아니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가 알았거나 사랑했거나 두려워했던 모든 여성들에 의해 형성된 내면의 여성 원형입니다. 최초의 각인인 어머니는 이 내면 이미지의 기초를 형성하고 성장하면서 문화적 이야기와 개인적 경험이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덧씌웁니다. 결국 그는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원형적 이미지를 담는 그릇으로 봅니다. 그는 그 여성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한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은 낭만적 사랑을 폄하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투사를 통해 사실은 온전함을 향해 부름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정신의 미개발된 감정적, 직관적 측면을 나타냅니다. 남성이 이러한 자질을 구현하는 여성에게 끌릴 때 그것은 단순한 성적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잃어버리거나 무시했던 무언가를 되찾으라고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자질들을 되찾기 위한 내면의 작업을 하는 대신 그 여성을 통해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공감과 내면의 고요함을 자기 안에서 발전시키는 대신 그것들을 상징하는 여성에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내면의 이상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될 때 그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투사가 깨지고 환상이 사라지면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녀가 변했다고 비난하거나 애초에 그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환상이 깨지는 순간은 고통스럽고 방향을 잃게 만들지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투사가 산산조가 났을 때에만 환상이나 무의식적 욕망이 아닌 명확한 시선과 상호 인정에 기반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역학을 뒤집어 봅시다. 여성의 경우 투사는 아니무스에 의해 형성됩니다. 아니무스는 꿈과 환상 속에서 현명한 남자, 전사 또는 안내자로 나타나지만 어두운 극단에서는 지배적인 폭군이나 차가운 비평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남성에게 투사할 때 그녀는 종종 그를 실제보다 더 위대한 존재, 즉 구원과 질서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끌고 안정시켜주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내면의 방향성, 내면의 힘, 정신적 명료함입니다. 그녀가 아직 자신 안에서 개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특성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할 때 그녀 역시 환멸을 느낍니다. 융은 이 모든 역학을 현대관계의 비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랑이 운명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원형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원형들이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는 한
관계는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연극에 가깝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 의지가 없고 권력이 우세한 곳에는 사랑이 없다. 하지만 사랑이 곧 권력일 때는 어떨까요? 무의식이 끌림을 이용하여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충족시키려 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쟁터가 되고 관계는 헌신으로 위장한 권력투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쫓고 두려워하는 것을 통제하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억압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투사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비밀리에 내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행복을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투사를 바라보고 그림자를 되찾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철회하여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만큼 용감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느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환상도 소유도 아닌 온전한 현존입니다. 융은 이 작업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직시, 겸손, 그리고 위안을 주던 환상의 상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상대방을 구원자나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이들에게 사랑은 변모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그릇이 됩니다. 그것은 신성해집니다. 여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갈망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빠져있는 무언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대부분은 상대방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환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필수적입니다. 투사가 깨져야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남녀 간의 동일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몸에 담긴 구별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상호 보완적인 힘으로 보았습니다. 각각 고유한 지혜와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이 힘들이 무의식적으로 만날 때 충돌하지만 의식적으로 만날 때 서로를 치유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신성한 무언가를 본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신성이 내 안에도 묻혀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당신에게 평온, 안전, 흥분 또는 힘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끌린다면 물어보십시오. 나의 어떤 부분이 침묵당하여 그 에너지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내면의 작업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끌림, 투사, 실망, 비난이라는 같은 순환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로맨스라고 부를 것입니다. 융은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개성화를 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한 길고 어려운 여정. 그것은 당신의 아니마를 만나고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그림자와 마주하고 투사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을 찾아 헤매는 반쪽짜리 인간이 아니라 구원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만나는 온전한 인간으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동화 속 사랑도 편안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환상에 잠겨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야말로 아마도 가장